비트코인이 90K 초반대를 다녀오면서 이 시즌 종료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즌 종료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더 긍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개미들까지 털어낸 하락이 발생, 그 상태에서 주봉 캔들이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의 걱정만 덜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면 그건 선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동을 하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도 상승만 좀 말씀을 드렸을 거고, 저는 누구보다 현실성 있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시즌 종료급의 하락이 발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새로운 불장의 시작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관점 복귀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은 저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발산이 되기 이전에 개미를 털어내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든 뒤에 이 넥라인을 돌파시키면서 추세가 반전될 것을 암시한 뒤에 하락을 시키는 거, 이게 개미꼬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을 대비할 만한 구간은 107K다. 제가 텔레그램에 좀 공유를 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히 쐐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 번째 고점 구간에서 빠지게 되면 이 하락이 공포를 정말 좀 크게 조성을 할 거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오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절대 무리하게 매매를 할 구간이 아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추세가 바뀔 때 나타내는 특징이 이 개미를 정말 지독하게 털어내고 가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떨롱을 잡거나 고배율 매매로 저점 잡기를 계속해서 노린다던가 이런 추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남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텔레그램으로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던 겁니다. 안심할 구간이 아니고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단기 하락장에 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자리에서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런 브리핑은 모두 차트진 관점방 텔레그램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차트를 지켜보면서 제 실시간 관점을 모두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난 관점을 확인 용도로 들어와 주셔도 좋고, 앞으로의 관점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을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실 때 필요한 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94K,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진짜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은 24년도부터 이렇게 상승세 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봉 마감으로 인해서 이 상승세 기형 패턴의 하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선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추세선이 깨졌다는 건 결국에는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거고, 그럼 시즌 종료를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이 무너졌다는 것의 의미는 누구나 시즌 종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의도되었다고 봐요. 우선은 세력이 돈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력이 개미를 태울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죠. 누구나 보고 있는 저점 자리를 주지 않고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 이때가 사람들이 대부분 이 60K대를 바라봤거든요. 여기서 매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버리면서 불장이 시작이 됐죠. 이 추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쳤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올라탔던 추세가 이때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만 봐도 이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저점이 이탈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고점 갱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추세를 예상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었다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두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100K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매물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지면서 비트코인은 98K를 찍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어요? 이 100K 매물대 구간에서의 지지를 생각하고 들어갔던 고베롱은 여기서 청산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그럼 이 지지를 기대했던 롱 포지션을 털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74K 구간에서도 보면 이 두 번째 저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추세가 전환이 됐나? 생각을 했고, 일봉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개미를 태우고 하락하고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이탈을 시키면서 개미를 한 번 털어낸 뒤에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자, 사람들이 불장일 때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은 세력이 개미를 태우고 가는 건데 그 자리를 주겠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하락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돈을 버는 방법이. 모두가 이탈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저는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에게 시즌 종료급의 공포를 보여주는 방법은 이 상승세 기형 패턴을 대놓고 이탈을 시키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 기형 패턴의 지지를 기대하고 들어갔던 대부분의 고배 롱 포지션은 여기서 다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극도의 공포 상태로 들어섰고 4시간 봉 짧은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이탈시키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이 자리에서 털렸을 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4시간 봉 기준 보게 되면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를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하락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이 시즌 종료로 가는 무빙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개미들이 대응도 못하게 한 20%에서 30% 넘는 패닉셀이 발생이 됐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락의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은 뭐다?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이 된 게 추세가 발산되기 이전에 개미를 태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킨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털어내고 나서 하락의 힘이 해소, 그 뒤에 추세 발산. 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이 시장의 현금 비율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채널의 상단, 현금 비율이 5.9%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이 채널 상단에 도달을 했죠. 여기서 RSI를 보게 되면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반대로 시장 현금 비율의 상승 추세도 동일하게 같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채널을 다시 한번 돌파시킬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찍혀 있고 정석적으로 채널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널링을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무빙을 보여줄 가능성과 이 채널에 힘이 빠지면서 현금 비율의 하락 그리고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올 가능성 중 어떤 게 가능성이 높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 채널이 돌파될 가능성보다는 채널이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서 현금 비율의 하락 추세와 코인 시장의 불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다시 한번 좀 탈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반적으로 이 지지 라인에 몰려있는 개미를 털어낸 뒤에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다음 저항을 테스트하거나 돌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다이나믹한 상승 추세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다이나믹하게 높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 추세에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불장이 시작이 된다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3년 동안 지금까지의 불장에서 알트코인의 상승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주도했던 장이니까. 근데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채널이 이탈이 됐고 리테스트까지 끝난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가 아니라 알트를 매집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알트 불장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더리움 관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더리움 도미넌스 또한 플래그 패턴으로 정석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찍었을 때가 이때요. 이 상승 추세, 이런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이 다음 신고점으로 가는 상승, 그 추세를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개미들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0.5 되돌림까지 준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하락에 개미들이 꽤나 많이 털려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메이저한 채널이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개미들이 꽤나 많이 올라탔겠죠. 이 고점이 돌파가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개미들을 털어내는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 도미넌스 또한 플래그 패턴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 즉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오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또 한 번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전에 개미들을 털어내는 조정 추세가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조정 추세가 한 0.618 되돌림을 넘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0.5 되돌림에서 0.618 되돌림, 여기가 2,600달러 부근이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발산이 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아직 고점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상승세기 이탈 과정에서 하락의 힘이 해소된 것을 확인을 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3년 만에 채널이 이탈되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것을 확인을 한 상황,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서도 웬만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암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바로 시즌 종료가 과연 오는 게 합리적인가, 아니면 알트 불장이 오고 난 뒤에 종료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알트 불장이 오고 난 뒤에 시즌이 종료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알트를 지속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비트코인의 불장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공포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관점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차트징 관점방, 그리고 지금과 함께 스터디룸에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